자, 그 다음에 기술사 공부 한번 좀 OT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냥 맨날 모아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저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좀 기술사가 필요한 이유, 기술사가 불편한 진실, 기술사의 불편한 진실, 기술사 합격 비법,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한번 기술사 공부 한번 간단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기술사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백세 준비라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이제 처음으로 아침에 유튜브 뭐 경영방송, 강의방송 이런 거 듣고 오다가 노후 대책이라는 거를 처음 들었어요. 노후라는 거를 저는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처음으로 딱 눌러보고 처음 들었는데 젠장 뭐지 이거? 제가 모르는 세상이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근데 곰곰이 그분 하는 얘기가 다 옳더라고요. 그래서 공감을 하고 와이프랑 이제 연구를 했죠. 노후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몇 살까지 사실 거냐고 제가 물어보면 다들 오해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80까지 산다고 해요. 80, 83세, 90은 안 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것은 예상 수명이에요, 희망 수명이에요. 희망 수명이에요. 그분이 83세까지 산다고 했으면 만약에 더 살아계시면 제가 밤에 목조르러 가야 돼요. 헛된 꿈만 꾸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공항에서 보면은 수리 계산하다가 양이 좀 부족할 것 같고 잘 모르겠다면은 팩터를 넣어요. 세이프티 팩터를 넣어요. 최대 세이프티 팩터가 몇 프로 정도 넣죠? 30%가 최대. 30%를 넘어가 버리면 얘는 세이프티 팩터가 아니에요. 안전율을 30% 넣어요. 83세 잡았으면은 30% 넣으세요. 왜 자기 나이는 안 넣어? 그리고 그날에 가? 진짜? 저 최고령 초상집이요 106세 갔어요. 큰아들이 80년세고 둘째가 81세고 그분이 막내는 69세야. 근데 그분들도 금방 갈 것 같더라고. 이 호상이 고인 어떻게 하시니까 잘 걸어 다녔대요. 그러다가 넘어지셔가지고 엉치뼈가 다치셨는데 누워 계시면서 그러고 가셨다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다들 생각하시는 게 나는 일찍 갈 거야,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헛된 망상을 꾸시더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한 예상 나이에, 희망 나이에 최소 안전율 30%를 하세요. 빨리 갈 수도 있고 더 늦게 갈 수도 있잖아. 그죠? 100세에 필요한 건 먼저 첫 번째 건강이에요. 건강이고요. 요즘 기술사님 제가 87세 되신 분 현장 나가서 알고 계세요. 사진 찍었는데 정정해요. 세장가 가도 될 정도로 정정하세요. 70 넘으신 분들이 보통 합격을 하시면은 주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찢어진 청바지를 입더라고요. 뭐 스누피 신발, 희한한 신발을 신고요. 자기 삶에 제일 행복하대요. 왜요? 했더니 이 나이인데 불러줄 때가 있어 너무 행복하대요. 그리고 밥 먹자고 해서 좋고 내가 사라지면 다들 너무나 좋아한대. 근데 이분 일 정말 열심히 하세요. 자, 이분들이 중에 우리가 100세 필요한 건 건강이에요.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제력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일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굳이 경제력이라는 것은 유지할 정도만 있으면 되지 이게 막 큰 돈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건강은 유지해야 되는 거죠. 경제력은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해놔야 되는 거죠. 근데 일이 필요하죠. 근데 여기서 이게 해결이 되면 나머지가 뭐가요? 두 개가 해결되죠. 네, 어떤 분이 이런 얘기예요. 이자가 적은 세상이다. 자기의 자본보다 필요한 게 100만 원이라도 매월 들어오는 그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100세 때 필요한 건 뭐냐면은 눈 떠서 출근할 장소, 그 장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필요하다. 저희 그 아파트에 대령분 사세요. 이분이 이제 승진 못하니까 53세인가 퇴직하셨더라고요. 여러분 한 100m에서 봐도 군인인지 알아요. 머리 스포츠에 막 있잖아. 얼굴 시커매가지고 기골이 장대하고 옆에서 있으면 이렇게. 그분이 퇴직하시고 교육 많이 받거든요. 절대 동업하지 말라, 사업하지 말라. 진짜 사업도 안 하시고 동업도 안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퇴직하시고 좀 계시니까 이제 담배를 피시더라고요. 담배 피실 때 저는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가운데서 피시더라고요. 근데 한 1년 되니까 조금 왜소해지더라고요, 몸이.
다시 일름되니까 허리가, 어깨, 이런 어깨가 살짝. 근데 벌써 지금 나이가 55세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55세, 56세인데. 그분 그러고서 이제 몇 년을 버텨야 돼요? 잘못해버리면 50년을 버텨야 하잖아. 누구 고생이에요? 아, 그 연금이 독이구나. 그분이 없으면 뭐라도 일이라도 하면서 젊음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어떤 분이 70세에 그 아파트 그 관리과장 하는데 안 불러주더래요. 75세 되신 분이. 그래가지고 성형수술 해버렸대요. 나이를 빼고 면접을 보러 갔대요. 취업했대요. 그렇게라도 젊음을 유지하잖아요. 일을 잘 하시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기술사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신감이 떨어져요. 자부심도 떨어지고요. 자존감도 떨어져요. 기술사의 가치가 저도 옛날에는 연봉이다, 얼마다라고 젊을 때는 정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연봉이라는 개념보다 필요한 게 뭐냐면은 자존감이더라고요. 자존감이 어디부터 오냐면은 자신감과 자부심부터 오더라고요. 기술사 라이센스를 어떤 분이 따가지고 너무나 화나가지고요. 찾자마자 막 비벼가지고 응가하고요. 닦고 버렸대요. 자격증을요. 열받아서. 그 다음 또 찾아왔대요. 또 찾아가지고. 이게 많이 비벼야 돼요. 두꺼워서. 또 응가하고 버렸대요. 근데 그 기술사라는 게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요. 이거를 하나를 취득함에 있어서 무한한 노력을 가운데 자기가 성취했다라는 그런 의식이 존재감에 쌓이면서 자신감과 자부심이 생기면서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뭘 하냐면은 기술사다운 행동을 하세요. 그 다음에 친구들이 좀 정리가 돼요. 대학 교수님이 63세 퇴직하시고 공부하셔가지고 65세인가 7세에 학교 가셨거든요. 근데 이분 한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는 교수 그 퇴직 모임 절대 안 간대요. 왜요? 했더니 영감탱이들이래. 자기는 기술사 모임만 간대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기술사 모임에 가면은 기술사들은 꼭 뭘 하려고 한대요. 뭘 하려고 노력을 막 한대요. 그래서 그분이 박사학위까지 있는 분이 대학 교수님이 다시 석사 학위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가 72세예요. 교수님 전화 왔어요. 이분 이 나이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분 되게 젊으세요. 라고 했어요. 그렇게 자기 제2 인생을 차곡차곡 쌓는 게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돈 가치보다 더 크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취득 후에 대단한 발전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기술사들이 정말 같이 쓰면 더 노력하거든요. 노력하는데 나중에 났더니 정말 크더라고요. 그것들이. 자, 그 다음에 기술사의 불편한 진실인데요. 정말 제가 최소 잡아도 80%는 일단 포기를 해요. 제가 아무리 끌고 가봐야 최고 기록이 한 5, 60%밖에 안 돼요. 왜 포기하냐라면은 처음에는 막 의욕 가지고 간보기도 하고 이러다가요. 되면 될수록 가면 갈수록 공부가 힘들어지거든요. 왜 힘들어지냐면요. 자기는 그대로인데 내용은 많아지거든요. 그 다음에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은 이것만 하면 되니까 그렇지. 정상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기 있는 산도 보이고 여기 있는 산도 보이고 여기 있는 산도 보여요. 근데 자기는 실력이 그대로예요. 즉 자기 한계를 껴서 대부분 그만두거든요. 근데 절대 그만은 안 뒀다고 해요. 대부분이요. 뭐라고 해요? 잠깐 쉰다고 해요. 잠깐 쉰다고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저는 이 기술사 책 내용의 3분의 1도 솔직히 강의를 않거든요. 3분의 1은 버려버리고 3분의 1은 나중에 하라고 하고 3분의 1만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힘들어요. 그거 여러분이 극복하셔야 돼요. 왜 80% 이상이 포기하는 건 여러분은 정확히 해야 되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면 내용을 버려야 돼요. 등산할 때 짐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올라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우리 이거 말고 할 거 있어요? 솔직히 한번 얘기하고 해봅시다. 뭐 치킨집을 해보든가, 사업을 해보든가, 장사를 해보든가, 없잖아요. 아니면 주식을 해보든가, 부동산을 해보든가, 경매를 해보든가. 여러분, 우리 특별히 할 거 없어요.
이봉주 선수가 이봉주 선수나? 황영주 선수가 마라톤 하는데 자기 정말 축구하고 싶었대요.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축구하고 싶은데 축구화 살 돈이 없어가지고 저기 보니까 운동화만 있으면 팬티만 있으면 하는 스포츠가 있더래. 봤더니 그게 마라톤이더래요. 기술사 할 때 뭐 필요해요? 책 한 권에, 펜 하나에, 노트 한 권 있으면 되잖아요. 이런 자본 투자가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기술사를 통해서 뭐가 나와요? 경제적인 이득이 나오죠. 여러분, 기술사는 사업이에요. 기술사 공부는요. 사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자, 아무튼 직시 한번 해보세요. 우리 별다로 특별하게 할 거 없어요. 할 거 없어요. 자, 합격 비법 보시면요. 성취감 있는 기술사 공부를 해라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주 진도를 쭉 다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는 이 정도밖에 못 보겠구나라고 해서 두세 문제를 정리해놓고 두세 문제 암기해놓고 다 했네? 암기가 좀 되네? 주말에 테스트 해봐야지 하고 두세 문제 더 할까? 이렇게 가야 돼요. 이걸 메타인지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공부 시간이 아니라 메타인지 차이다. 메타인지가 뭐냐? 자기가 얼마나 할 수 있을까를 정량적으로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누누이 좀 말씀드리고 있죠. 성취감 있게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부의 실력은 합격을 좌우하지 않아요. 저 때가 IMF 때 공부 시작했는데요. 실제 150명씩 들어갔는데 150명 들어갈 강의실이 없잖아요. 그러면 막 TV 놓고 옆방으로 넘어가서 보고 그랬는데요. 실제 6개월 지나니까 150명 중에 30명이 남았고요. 다시 6개월 지나니까 8명이 남았어요. 1년 만에 150명 중에 8명이 남은 거예요. 8명. 근데 신기하게 1년을 넘긴 그 8명이 다 합격했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합격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때 막 박사과정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똑똑하잖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중간 정도였고요. 맨 밑에는 누구 합격했냐면은 검정고시 출신 하신 분이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갭 차이가 2년 나더라고요. 근데 이 검정고시 하신 분이 되게 웃겨요. 구두 닦기 했대요. 시골에서 한경에서. 구두 닦기 하다가 갑자기 전기주임이라는 거 있어가지고 그런 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야학 다니면서 전기주임하고 전기기사하고 그때 기술사하고요. 요즘 대학 겸임교수하고 있어요. 형 출세했어? 이게 기술사 따고 이제 한 10년, 20년, 10년 다시 지나니까 다들 격이 좀 생기더라고요. 다들 자리에서 유지하고 있는. 네가 더 출세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분은 어떻게 해요? 그분 하던 얘기가 제 귀에 앞뒤에 맴도는 게 뭐냐면은 막 어려운 수업 공식 있잖아요. 어려운 수업. 형이 어떻게 해? 버려. 형이 어떻게 해? 왜요? 형이 어떻게 해? 버려. 왜요? 딱 그분 두 얘기만 했어요. 버려. 왜요? 이분은 뭐예요? 자기가 자기 메타인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 이해 안 가니 자기는 버린다는 거예요. 못 쓰니까. 이거구나라고.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가정과 회사를 평화롭게 해야 돼요. 제가 소방기술사를 공부하고 3번 만에 58점을 맞았어요. 3번 만에요. 근데 그 뒤로 이거 했어요. 그게 만 5년이고 우리 애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시작했는데 초등학교 졸업할 때 붙었어요. 가정 이거 학습 쓰는데 애가 아빠 직업을 뭐라고 썼냐면은 도서관이라고 썼어요. 엄마 상담 갔는데 아버님이 도서관 사서세요? 했더니 아니요. 근로자의 날 5월 1일인가요? 회사 출근한다고 도서관에 가 있었어요. 근데 와이프가 차를 봤나 봐요. 전화 왔어. 삐식삐식 웃더라고요. 그렇게 공부하고 싶었냐고. 그러고 이거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만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요. 횟수로는 7년이고요. 하늘은요, 크게 쓸 사람만 시련을 줘요. 아무나 시련을 주진 않아요. 여기서 시련 받을 사람 별로 없어. 그나마 이 정도 시련 받았으니까 여기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건데요. 대부분이 평탄하게 붙으세요. 이번에 2년 만에 합격하신 분 또 나왔길래 인터뷰했죠. 왜 이렇게 쉽게들 붙어? 나는 정말 어렵게 붙은 것 같은데. 빨리빨리 붙어요. 자, 근데 저는 합격하고 뭐 했냐면요. 와이프한테 큰절했어요. 1차 딱 합격하고요. 와이프가 팬이 와서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가정에서 평안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사도 평안해야 돼요. 이 두 개가 안 되면 안 돼요. 자, 볼게요. 결혼한 남자가 가장으로서 직장을 그만두고 절대 공부를 하면 안 돼요. 55점대까지 가도 안 돼요. 최소 자기가 3년 정도는 놀면서 공부할 정도 돈이 있으면 돼요. 괜히 우리 어머니가
원망스럽더라고요. 돈 좀 벌어놓지 아들 공부 좀 하게. 없잖아 그런 사람. 놀면서 공부하면요 집에 가면 스트레스예요. 그때부터 싸워요. 네. 6개월은 버텨요. 1년은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게 누누이 말씀드린 게 55점부터는 누가 학교 갈 줄 모른다고 했잖아요. 55점부터는요 멘탈 유지가 제일 힘들어요. 언제? 왜? 학교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자기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게 제일 힘들거든요. 가정에서 평화로워야 되고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회사는 잘 보세요. 몸이 힘든 회사는 괜찮더라고요. 근데 정신이 힘든 회사는 안 돼요. 몸이 힘들면 한숨 자면 개운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정신이 힘들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계사무실 정말 바쁜 설계사무실을 어떻게 공부했냐면은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그 4시 반에 첫 차 타고 가면서 전철에 앉으면 이게 졸잖아요. 그러면 그 장애인석 빈자리에서 쳤다 일어났다 섰다 일어났다 이거였어요. 지금 새벽이에요. 자, 그 다음에 비판적인 사람을 멀리 하라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요즘 카페 가면은 막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언쟁하고 막 계속 비꼬고 뭐 기술사 왔는데 연봉 5천이더라. 뭐 관리사 왔는데 얼마더라. 자꾸 위안 삼는 사람이 있거든요. 거기에 정말 기술사는 댓글을 안 달아요. 이상한 사람들만 달고 있으니까 그런 거 좀 그런 사이트 가면은 힘 빠지더라고요. 좀 멀리 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도 비판적인 사람 많아요. 계속 까는 거야. 그런 사람 좀 멀리 하세요. 이런 분들이 공부하면 정말 오래 걸리고 중간에 지금 15년째 공부하시는 분 있는데 모르시죠? 말 이상해 이분은. 이상해. 희한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공부는 되게 열심히 해요. 근데 절대 시키는 걸 안 해요. 이제 마이웨이 하세요. 이런 분들 보통 10년 만에 합격들 하시거든요. 이분이 15년 전에 아직도 포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분 저랑 청년 때 봤는데 지금 머리가 백발이 됐다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분명히 예전 같진 않아요. 근데 몇 가지 물어볼 건 뭐냐면은, 그럼 옛날에는 좋았냐는 거지. 그렇게 막 썩 좋지도 않았잖아. 이렇게. 3페이지 넘기면 3페이지 전기는 기억이 안 나잖아. 기술사는요,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드신 분들 합격률이 더 높고, 이번에 합격자들 봐도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젊은 것들은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왜요? 자, 주말에 결혼했으면은 어디 다녀야지, 애 봐야지, 회사에서 가장 일을 열심히 할 나이지, 돈 별로 없으니까 또 회사 그만두면 안 되지, 사회적으로도 가장 역량 있게 움직이지,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공부의 여건이 정말 어려워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요, 생활이 어떻게 해요? 비교적 단조롭죠. 음주 과하게 않고 사회활동 과하게 않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이 드신 분들의 합격률이 더 높아요. 그 다음에 공부할 여건이 더 많이 돼요. 근데 기억력 핑계 그만 대세요. 젊은 것들도 페이지 넘기면 기억 안 나. 자, 그 다음에 기술사는 자기와의 싸움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싸움꾼들이에요. 자기를 격려해야 돼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아, 오늘 여기까지 했네. 나한테 선물을 주자. 저는 강의를 끝나면 항상 저한테 선물을 줘요. 저 강의 끝나면 항상 어디 가는데. 모르시죠? 뭐야 수고했다라고 강의 끝났다고 저는 시간당 4만 원짜리지만은 목욕탕 가요. 목욕탕 가요. 그렇듯이 여러분도 공부를 딱 내가 목표한 데 맞췄으면 자기한테 선물 하나씩 주세요. 그러면은 제일 좋은 게 산책이죠. 산책. 와이프 데리고 쇼핑했다가 다음날 공부 못 하겠더라고요. 이렇게 산책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하고 그런 거. 아, 내가 여기까지 공부했다. 내가 너한테 선물 줄게.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기술사 공부는 습관이에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현장에 계시던 분이 와서 기술사 공부를 시작할 때는 정말 힘들어요. 제일 합격이 빠른 사람이 어떤 분들이냐면 앞에 대학 교수님들. 일단 논리력이 있잖아요. 계속 책을 받고요. 근데 이런 분들은 극히 드물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이냐면 업무상 보고서를 계속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 종일 보고서야. 이분들이 보고서가 나중에 기술사 공부 한 3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기술사 답안이 돼요. 개요가 있고, 특징이 있고, 비교가 있고, 마지막에 결론이 있어요. 이렇게. 이분들은 의식 자체가 논리적인 페이퍼로 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분들 되게 빨라요. 근데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요, 공부한 지가 오래됐다라면요, 이분들이 좀 힘들죠. 왜냐면 입력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귀로도 해야 되고 눈으로 해야 되고 머리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습관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공부 길성을 10년째 딱 한 때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책 옆에 있는데 한 문제만 볼까 하고 서서 이렇게 보더라고요. 보고 이제 가고요. 이런 식으로. 잠깐 시간 나면 전철 타고 가다가 이렇게 쭉 보고요. 항상 출장 가면은 저는 도서관 먼저 확인해요. 출장 일 보고 도서관 가서 책 보다가 들어가 자고. 이런 식으로. 이게 습관이거든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좀 많이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현재 자기가 페이퍼 업무가 아니었다. 그러면 고민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 회사는 바빠요. 안 바쁘면 회사가 아니에요. 그 편하다는 공무원들도 바빠요. 바빠야 정상이고요. 그 다음에 집에는 항상 일이 있어요. 자, 그거 해결하면 일이 없어지나요? 자,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대요. 암 안 걸리는 어머니도 어디 있어? 자, 그러면 치료하고 있어. 다 나서서 이제 뭐 병간호 한 3년 하시고 가셨어. 그럼 다음은 또 어떻게 해요? 아버지 차례지. 뭐 아버지 또 끝나면 어떻게 해요? 장인 차례고. 우리 얘기하면은 몇 분 남았어? 계속 있거든요. 자, 그러고 나면 또 어떻게, 어쩌고 저쩌고. 일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일 항상 있어요. 이때 어떻게 멘탈 유지를 할까 본인이 고민하셔야 돼요. 이때. 뭐 핑계대지 마세요. 어떤 분은 갑자기 오더니 자기 누나 갑상선 암에 걸렸대. 그래서 기숙사를 잠깐 쉬어야 되겠대. 저거랑 뭔 상관이지, 기숙사 공부랑?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데 핑계거리가 없는데 갑자기 누나가 암에 걸려서 마음이 아픈 거지. 우리 누나도 걸렸어.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런 핑계거리를 찾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게 핑계거리가 왜 생기냐면은 여기가 지금 자신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하나씩 보이는 걸 뿐이에요. 옛날에도 항상 있었고요. 자, 그냥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자, 이해 위주 공부는 기술사가 분명히 맞아요. 절대적으로 맞아요. 이해 위주로 접근해야 돼요. 이해 위주 공부가 절대 맞고요.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강사 중에 제일 위험한 사람이 뭐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합격했으니까 이렇게 따라오라는 사람이 어려운데 이해 위주 공부하신 분이 강의를 하면 어떻게 해요? 이해 위주로 가르쳐요. 근데 문제는 이분 강의 듣고 1년 동안 들었는데 시험장을 못 가. 시험장에서 시험을 못 봐.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해 위주 강사가 이해 위주 학생한테 설명을 해주고 공부하면 맞아요. 근데 제가 경험한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돼요. 즉 논리력이 없어요. 머릿속에 있는 걸 바로 못 써요. 이번에 제일 빨리 합격하신 분이 그분이에요. 제가 왜 답안 보는데 이건 고수야 왕고수야 하고 기술상 두세 개 있나? 무릎 푹 찔러도 아니래. 그래서 뭐 처음이래. 다시 또 물어봤어. 젊어. 논리 공부했죠. 했더니 이분이 수능 시험 때 그 대학 시험 때 논리 강의를 계속 들었대요. 6개월 정도로.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논리력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빠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위주 공부는 머리가 좋으신 분들만 하셔야 돼요. 왜 가끔가다 그 사람들 나오잖아요. 뭐 인강반 듣고 합격했어요. 저는 알아요. 정기반 딱 6개월 듣고 혼자 1년에서 공부하신 분 합격하신 분 있어요. 저 어떻게 해요? 바로 인터뷰도 들어가지. 그냥 쫓아가요. 어떻게 공부했어요? 답 다 나와. 그 별로기 없까? 그냥 머리가 좋았나라고 하는데 마지막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이고요. 큰형은 변호사고요. 둘째 형은 의사고요. 저는 공부 안 했어요. 이거 뭐예요? 집안부터. DNA가 틀린 거지. 그런 분들은 보통 그런 분들이에요. 따라서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차별화예요. 분명히 차별화는 해야 되는데요. 질문 드릴게요. 어떤 거에서 차별을 할 건데요? 근데 뭐에서 차별을 할 건데? 그러니까 뭐 기본 문제 나왔어요. 뭐 연소 범위에 대해 설명하시고 뭐 답안이 다 똑같아요. 그럼 팍 줄여놓고 차별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차별할지는 알아야 돼요. 기본을 먼저 하시고요. 내공이 쌓이면 쌓일수록 알아서 차별화가 돼요. 어거지로 안 하셔도 돼요. 어떤 분이 답안 계속 넣는데 이상하게 쓰더라고. 왜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차별화시키고 있대. 기본이 뭔데요? 몰라. 아니에요. 처음에는 재료처럼 베껴야 돼요. 가수가 모창 배우듯이. 아시죠? 자, 서브노트의 필요성이에요. 분명히 시간이 되신 분들은 자기가 정리해서 하는 것이 맞지만은 시간이 바쁘신 분은 서브노트 없이도 붙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서브노트 만드는 건데 한 번에 완벽하게 끝내려고 하거든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계속 바뀌어요. 심지어는 200문제 정리하잖아요. 그럼 200문제 딱 끝나고 앞에 첫 번째 문제 보면 이것도 또 그 이상해. 또 바꿔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이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리를 할 때는 대충 하세요. 어차피 30점짜리는 30점답게 정리가 되고요. 50점은 50점답게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완벽한 거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럼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면 포스트 막 붙이고 대신 갈아 끼울 수 있게만 만드시면 돼요. 시간이 지나면 아 내가 유치한 짓 했구나라고 이제 기억이 생각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 털지는 못해요. 한 문제씩 계속 넣고 빼고 하셔야 되니까. 그다음에 바쁘신 분은 그냥 책 놓고 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일단 필요 없는 거는 접어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만 형광펜으로 칠해서 그것만 암기하셔도 충분해요. 그렇게 되시고요. 너무 여기에 목숨 걸지는 마라. 그 다음에 남 거 서브노트는 필요가 없어요. 저 서브노트 가져오면 100건이 넘거든요. 막 학교 갈 때는 뭐 자기 거 서브노트가 최고인 줄 알거든. 내놔, 안 줘. 내놔. 안 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만한 세 줄짜리 글을 자기가 한 줄로 줄였잖아요. 근데 자기는 다시 이거를요. 세 줄로 늘릴 수가 있어요. 근데 남이 세 줄짜리를 한 줄로 줄였어요. 그걸 본인이 봐. 그건 어떻게 해요? 다시 늘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 단어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남 거 서브노트 보는 것은 좀 지양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책 놓고 정리하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합격자 수기요. 합격자 수기는요, 그렇게 공부를 한 사람은 없어요. 뭐, 자기가 5년 동안 공부했는데 막 그렇게 공부했다. 이건 아니에요. 이분들은 누구냐면 59점에서 60점 넘길 때의 그 과정을 딱 골라서 자기가 5년처럼 공부했다라고 가정을 할 뿐인데 절대 그렇게 공부 못해요. 그러니까 합격자 수기는 59점짜리가 봤을 때의 얘기구나라고 좀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강만 듣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콩나물은 자라요. 분명히 자라요. 근데 잘 보세요. 물기는 맺혀 있진 않아요. 분명히 말라 있거든요. 근데 물을 주는데 물기는 없는데 다 물기는 내려가고 있지만은 콩나물은 꾸준하게 자라고 있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책 덮으면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이거든요. 강의 잘 들었어요. 딱 책 덮자마자 오늘 50% 까먹고 청 나가자마자 또 20% 까먹고 집에 가자마자 10% 까먹고 얼마 남았지? 10% 남았네. 콩나물이에요. 그래도 콩나물은 계속 꾸준하게 자라고 있고요. 자, 가물가물이 정상이에요. 에밍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건데요. 학습 후에요. 몇 분부터 망각이 시작한대요? 10분부터 망각이 시작해서 1시간이 지나면 몇 프로요? 50%가 날아가고요. 1일만 지나도 70%가 망각이 돼요. 근데 망각이라는 것은요. 신의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다큐멘터리에 보시면은 망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고가 났든지 이렇게. 그 사람들은 왜 있잖아요. 이렇게 전화번호 책 다 외워버리는 사람. 부럽죠. 근데 부러운데요. 잘 보세요. 이분들이 힘든 게 뭐냐면요. 어제의 사고가 오늘같이 기억난대요. 이 여자 한 분은 사회생활을 못 하세요. 남편이 자기 앞에서 교통사고 나러 죽었는데요. 그게 눈만 떼면 바로 어제 일처럼 금방 일처럼 기억이 나서 자기는 사회생활을 못하고 그냥 은폐생활을 해요. 왜냐면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망각은 신의 축복이에요. 망각을 좀 많이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축복을. 좀 덜 받으신 분이 있고 재수없어요. 저는 좀 많이 받은 편이라서 여러분 이해를 많이 하고요. 이 망각의 축복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돼요. 제가 공부 한번 할 때 한번 말씀드릴게요. 없어져 버렸네? 자, 없죠. 지워져 버렸네.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첫 번째 돌리시는 분은 실강. 첫 번째 수강 하시는 분은요. 일단 딱 2문제만 정리하시고요. 정리할 시간 없으면 그냥 외우시고요. 별표 3개만. 그 다음에 정리하고 암기하고 쓰기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까지가 한 포인트예요. 이거 안 하시면 계속 헛짓만 계속 하고 계세요. 앞에 지금 계신 분들은 저랑 3개월에서 6개월 훈련하신 분들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바퀴를 돌리시면 두 바퀴요. 두 바퀴가 뭐냐면은 3개월, 3개월, 6개월씩 지금 두 바퀴 돌리신 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권하고 있죠. 이권하고 있잖아요. 1권을 나가는 거예요. 두 바퀴 돌리신 분 얘기하는 거예요. 2권 하는데 우리가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봤을 때 뭐가 같이 나가요? 이게 또 같이 나가는 거죠. 3개월. 자, 다시 바퀴가 돌면은 이제 두 바퀴 1권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1권이 들어갔죠. 1권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전체 진도를 이제 돌려야 돼요. 그러면 잘 보세요. 두 바퀴 돌릴 때는 이분은 뭐 하냐면 이제 시간을 나누겠죠. 6일 한다면은 3일, 3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시 1권 나갔을 때는 여기는 2일, 나머지 이제 전체 진도가 이제 4일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돌리셔야 돼요. 최소 두 바퀴는 좀 돌리셔야 돼요. 그냥 감 잡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강 들으신 분 있어요, 인강이요. 인강반 들으신 분들은 상당히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시간은 전략돼요. 근데 강의에 중독되면 안 돼요. 첫 번째는 인강을 들을 때는 인강반 들으시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첫 번째는 그냥 한 바퀴 돌리셔야 돼요. 절대 넘기지 말고요. 그냥 한 바퀴 돌리시고 그 다음에 조금 자세히 들고 자세히 두 바퀴 더 자세히 세 바퀴 돌리시고 이제 여기까지만 강의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가 정리를 해야 되고 이제 암기할 수 있게 서브노트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제일 우리가 조심하는 게 뭐냐면은 주의할 게 자기 수준에 맞게 만들어요. 첫 번째 시험은요 30문제에서 50문제가 딱 적당해요. 그러니까 처음 시험 들어서 다들 오해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이해를 못하니까 시험을 못 봤다라고 생각해 버리거든요. 여기부터 이제 무너져요. 아니에요. 암기를 안 해서 못 쓸 뿐이에요. 첫 번째 시험은 이거 가가지고요. 무조건 그냥 어떤 문제가 나오든 그냥 이거 1번부터 30번까지 쓰고 나오는 게 첫 번째예요. 4교시까지 다 쓰고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두 번째 시험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요? 예, 최소 이제 100문제는 갖고 들어가거든요, 이분이요.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 다음 시험은요, 200문제. 그 다음 시험은요, 400문제. 너무 심했나? 좀 줄일게요. 얼굴에 부담감이 많네? 그러면 딱 첫 번째 시험 30문제로 가정을 해볼게요. 30문제를 가정하고 들어갔다라면 이 두 번째는 50문제는 들어가죠. 3개월 텀이라면. 그 다음에 100문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00문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300문제 들어가고요. 300문제가 딱 넘으면 이제 제가 할 일은 다 했어요. 이때부터는 알아서 하세요. 왜냐면요. 이 30문제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눈사람을 만드는데요. 눈을 꽉 뭉쳐가지고 이걸 이렇게 돌려야 눈사람이 제대로 나와요. 어설프게 돌리고는 이게 어설프게 만들어서 어떻게 깨져요. 그러니까 제일 제가 지금 봐도 화난 사람이 딱 한 분 계세요. 제가 강의할 때 맨날 말씀드린 청주에 계신 그분. 지금 한 12년 됐을 것 같아요. 놀면서 1년 6개월 했대요. 남자가 놀면서 1년 6개월 하면 그 배우자니 애들은 얼마나 고생을 했을 거예요. 바쁜데 점심시간에 좀 만나달라고 계속 와서 막, 네. 아무튼 점심에 만났어요. 이분이 저한테 궁금한 게 뭐냐면 딱 책을 두 권 가져왔어요. 이만한 책 두 권. 첫 번째 책은 뭐냐면은 제가 서브노트를 만들다가 절반을 하고 포기를 하고 다시 만들기 시작해서 거의 다 만들었는데 30%가 남았다. 근데 이분 나한테 질문이 뭐냐면은 시험이 한 달 남았는데 이걸 완성을 해야 되냐 아니면 덮어놓고 시험 공부를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갑자기 띵 하고 어지럽더라고요. 이게 뭐지? 책을 한번 딱 봤어요. 자기가 책을 5권을 읽고 정리했대. 실제 여러분 기술사 막 여러 개 따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 서브노트 보면 뭐만 있냐면 제목밖에 없어요. 공식하고. 암기장이네. 나보네. 다 없어. 뼈대만 남아요. 서브노트 탈고를 하세요. 보통 이만큼 만들어 탈고하면 이제 막 완전 줄어들어 뼈대밖에 안 남아요. 이분 딱 봤더니 개요부터 결론까지 다 있더라고요. 이분이 뭘 만들었냐면요. 서브노트를 안 만들고 책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자기가 3개월이면 이걸 다 할 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서브노트를 만들면은 자기는 기술사에 합격할 줄 알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여기에만 들어가면 여기에만. 암기도 하고 쓰기도 해야 되는데 시간 내에. 여기만 하면 다 될 줄 아는 거죠. 고급 자료 엄청 많고요. 좋은 자료 엄청 많아요. 좋은 책들 너무나 많아요. 이러고 1년 6개월 남자, 성인 남자 같이 날렸으니 제가 보니까 막 짜증이 확 나죠. 더 이상 제가 해줄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궁금한 거, 개요가 서브노트에 있잖아요. 그 문제 나와요, 그대로? 안 나오잖아. 계속 이렇게 바꾸는데 어떻게 개요가 똑같아. 필요하면 한 가지 키워드만 있으면 돼. 결론이 왜 필요해? 매번 문제 틀려지는데. 이런 거를 해버리더라고요. 안 돼요, 여러분. 이 방법이 정확히 맞아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렇게 만들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는 이제 좀 어설프다라면 이제 완성도가 높아져요. 어떻게 해요? 쓸 수 있게 해요. 그래서 그 왜 우리 숲을 보라고 하잖아요. 숲을 보고 보라는 말 있잖아요. 화나는 게 뭐냐면은, 이 문제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숲이 보이냐고. 200에서 300문제가 되면요. 이제 다른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응용력이 생겨요. 막 수계인데 갑자기 방화가 나오고요. 갑자기 건축법규인데 연소가 나와요. 갑자기 전기 문제 하고 있는데 유체가 나와요. 이 뭐지? 이 문제를 넘어가려면 한 200문제는 넘어가야만이 경계가 넘어가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처음부터 숲은 안 보여요. 처음에는요. 이 나무가 뭐구나. 이 나무가 뭐구나. 보다 보면 나중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 돼서 숲이 보여요. 알아서 안 보여도 보여요. 어거지로 숲 보려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경계를 넘어서 숲을 볼 수 있더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